오늘 학생들도 와주셨고 이제 예비고일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꼭 전달하겠다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이거 잡으면 빈칸에 있는 이거 잡으면 3년 내내 1등급이고요. 이거 못 잡으면 제가 공포 마케팅 하는 게 아니라 3년 내내 1등급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앞으로 슬라이드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한번 쑥스러워도 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고등학교 자녀를 이미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이미 졸업시켜 보신 학부모님 계세요? 그죠? 자, 그러면 아마 아실 거예요. 영어라는, 혹시 영어를 너무 잘해서 아니라면 다를 수 있겠지만 영어라는 과목이 어머니 진짜 배신 때리지 않나요? 맞죠? 네, 왜 그러냐면 영유를 보냈어도 어학원에서 중학교 때 탑반이었어도 아니면은 내가 중학교 때 A등급을 내내 놓치지 않았어도 이거 못 잡으면요 고등학교 때 1등급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영유도 안 다녔고 어학원 최상위반도 아니었어. A등급 가끔 나왔었어. 잘 받은 적도 없어. 그런데도 이거 잡으면 고등학교 가면 1등급입니다. 정말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점은 모든 고등 내신 강사가 동의하는 바일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처음부터 고등영어와 중등영어 차이점을 가지고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건요, 범위입니다. 범위가 20배 이상 차이가 나요. 네, 최소 20배입니다. 질적인 거 고려하지 않고 양만 따졌을 때 20배입니다. 그런데 2학년 올라가면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일고랑 양정고 담당하는데 양정고는요, 여기다가 한 학기 때 외국 소설책 단행본까지 넣어버려요. 영일고는요, 36지문 출제하다가 2학년 되면 80지문 출제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안 잡으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제가 1학년만 기준을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학년 때 교과서 2개가 들어가고 대부분의 학교가 목동에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1개 회차 총으로 들어가고요. 학교별 부교재 들어가고 단어장 들어가죠. 여기 예문까지 넣는 학교 많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지문 개수만 따지면 거의 20배가 되고요. 근데 우리 양정고 혹시 희망하는 학부모님들 계세요?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외부 지문까지 넣어버리죠. 근데 이 외부 지문의 난이도가 고3 수능을 1등급 받아야 풀까 말까한 수준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부 지문까지 했을 때 우리 양만 따지면 20배인데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중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 알겠지만 그 해석을 봤을 때 사실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일상적인 지문들이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아이들 기말고사 직전 수업하다가 올라왔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고등학교 가서 하게 될 지문의 난이도의 내용은 어떻냐면 듣기 싫으시겠지만 한 문장만, 두 문장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근본적으로 운유와 관련되어 있지만 디지털 운유는 중요한 면에서 언어적 운유와 다르다. 언어적 운유는 독자가 운유에 의해 제시된 듣기 싫으시죠? 이런 지문이 어머니 질적으로 고려하면 사실은 20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잡으면 그래도 1등급이고 영유 안 나와도 되고 그리고 어학원 탑반 아니어도 이거 잡으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1등급 할 수 있다고. 그게 뭐냐면요. 유일한 내신 영어 1등급의 본질은 기본기입니다. 되게 거창하게 말했지만 시시합니다. 자, 고등학교를 위해서 알아야 할 기본기란 뭐냐면요. 우리 학생들 중학교 때 투부정사, 관계대명사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고등학교 가면 새로운 문법이 나오냐? 전혀 아닙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 똑같이 나와요. 근데 딱 하나 차이점을 둬야 될 게 뭐냐면 그걸 가지고 본인이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사고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도 앉아있으니까 한번 재미로 봐주세요. 자, 이거 고등학교 문장입니다. 첫 번째, it helps. it 맞아? 물어봅니다. it가 3인칭 단수고 help는 현재 시제니까 s 붙이는 거 나쁘지 않죠. 그리고 주어 자리니까. 근데 저거 틀렸습니다. 저걸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기가 주어 자리야? 근데 문장 개수가 몇 개지? 동사 개수 몇 개야? 그럼 여기 접속사 개수 부족하네? 접속사 기능 넣어서 나는 관계대명사로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 생각의 전환이 시험 볼 때 생각하면서 나오면 안 되고 본능적으로 빨리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게 습관이 되면 우리 1등급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evaluating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면 동명사인가 현재 분사인가 절대 아닙니다. 동사 자리인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나눴을 때 이게 동사 자리야? 그러면 얘와 일치하는 주어와 수, 그리고 능동수동 태, 시제까지 고려해서 내가 서술형으로 직접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도 이렇게 봤는데 생각의 전환까지 요구하니까 암기로 하면 4등급이 잘 나와야 4등급이에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이 능력만 갖추면 3년 내내 내신 뽕 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요리하는 법만 배우면, 응용하는 법만 배우면 3년 내내 1등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본기는 문장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문장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란, 문장이 중학교 가면은요, 한 문장이 마침표 하나에 막 3줄, 4줄로 늘어나요. 그러면 이 자리를 물어볼 때 아까 동명사를 물어봐도 제가 뭘 생각해야 된댔죠? 동사 자리인지부터 따져야 된댔죠? 그럼 문장 구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열심히 나눠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보자마자 눈에 탁 들어와야 돼요. 그 정도로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이번에 양정고를 지망하면서 들어온 학생 중에서 어머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자기의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중학교 때 점수가 80점 이상은 잘 나온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그래서 클리닉도 끌고 가면서 너 지금부터 무조건 할 수 있다. 아무리 지금까지 잘했어도 지금부터 안 한 너가 지금부터 출발한 네가 승자야 라고 하면서 제가 클리닉까지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문장 구조 나눠봤자 문장 몇 형씩밖에 없죠. 5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면니까 무슨 소리냐, 이거 나 최소 3달 안에 무조건 할 수 있겠는데? 2달 안에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자신감에 차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문장 구조 분석력이고요. 자, 이렇게 내가 구조를 분석할 줄 알면 문법은 사실은 내가 눈에 구조가 보이면 뭐로 연결을 해야 되죠? 독해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내용을 보여드렸지만 내용이 너무 어렵죠. 한글 문장으로 봐도.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영어로 만나요. 절대 암기로 통하지 않고 영어 문장으로 봤을 때 내용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독해가 원활하게 되려면 문장 구조를 볼 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달 안에 그것을 독해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력을 구문 독해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수능 필수 단어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내신에 들어가서 내신 범위 단어 열심히 외우면 5등급제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잘 나와야 2등급 후반, 대부분 3등급을 예상합니다. 자, 왜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서 이 아이들이 중간고사부터 수능 단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냐면, 그거는 목표가 1등급 적어도 2등급 초반일 때는 수능 필수 단어까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1등급이랑 2등급 갭은요 정말 적어요. 한 문제를 틀리는데 2점짜리를 틀리면 2등급이고 3점짜리를 틀리면 2등급으로 갑니다. 근데 2등급과 3등급의 갭은 점수차가 절대값으로 10점 이상 나요. 그러니까 1, 2등급은 싸움이 정말 치열한데 그러면 실수가 사실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뭘 몰라서 틀리냐면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틀려와요. 네, 이게 진짜 매번 시험마다 매번 클래스에서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선택지에 있는 단어는 시험 범위에 있는 단어만 주지 않아요. 이제 고등학교 3년 내내 수능 필수 어휘에 포함된 단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을 목표로 한다. 지금부터 수능 필수 단어를 해줘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까요? 늦게 들어온 친구들 중에서 시험 기간 때 하면 안 됩니까? 이게 단어라는 게 한 달 동안 시험 기간 동안 바짝 외운다고 해서 발휘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 4개월 동안 누적적으로 하면서 내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능력은 어휘다. 그래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 1, 2, 3학년 내내 내신 1등급, 이것만 가져가면 1등급이다. 첫 번째, 문장 구조를 볼 수 있는 능력이다. 그거를 두 번째, 독해로 가져가고, 세 번째, 단어까지 챙겨주면 양정고가 아닌 학교에서는 제가 장담합니다. 1등급 나옵니다. 근데 양정고는 뭘 챙겨야 되죠? 외부 지문을 대비해서 고3 수능까지도 1등급을 맞아줘야 됩니다. 지금 9등급제에서는요, 외부 지문에서 객관식, 주관식 가리지 않고 출제를 하시는데, 이 외부 지문에서 객관식까지 맞으면 2등급 나오고요. 주관식까지 맞으면 1등급 나오고요. 시험 범위 다 맞춘다는 전제하에서 3등급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요. 외부 지문 객관식까지 맞추면 1등급이 나올 것 같아요. 9등급제에서는 2등급이었는데. 근데 그 외부 지문의 난이도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양정고는 제가 지금 끌고 가는 양정고 예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 내신 들어가기 전까지 2월 달까지 고3 수능 평가원 지문 1등급 맞도록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의 내신 강사가 방학 때 이제 수능을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과학원에서 지금 고3 수능을 1년 커리큘럼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능을 보는 눈, 그리고 아이들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실력을 끌어올리는 게 1년 내내 수많은 임상 케이스를 고3들과 함께한 저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3 골든타임이다. 지금 안 하시면 후회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공포 마케팅으로 들리잖아요, 어머니. 그렇죠? 막 스워트케 하려고. 근데 어머니 제가 그거 아닌 거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들이 내년에 가면은 내신 대비 스케줄이 이렇습니다. 3월에 땅 하고 시험 대비 시작합니다. 어느 학원이든 이 스케줄 다 똑같아요. 3월이랑 4월에 중간고사 대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월이랑 6월에는 바로 기말고사 대비 시작합니다. 딱 일주일 간격밖에 없어요, 쉬는 시간이. 그 다음에 여름방학 7, 8월, 그 다음에 9월, 10월이 되면은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러면 내년이에요. 자, 그러면 3월 땅 시작했을 때 아까 20배가 넘는다고 그랬죠, 내신 범위가. 이 시기에 기본기 챙기면서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정말로. 그래서 사실은 3월 시작할 때 누가 1등급이 되고 누가 2등급이 되느냐 선생님들은 알고 있어요. 시작부터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이 3월 전에 만들어주지 않으면 1학년 내신 기간 동안은 진짜로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할 시간이 없어요. 이 시기 때 하면 되지 않냐. 근데 5등급 제에서는 사실은 이제 1등급이 아니면은 더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수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영어만 하겠다. 그러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학기 내신이 이미 날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신 게 그게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정말로 저희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골든타임인지. 그래서 제가 지금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면 일단 지금 저희가 12월부터 예비고일반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 제가 고3 문장을 가지고 문장 구조 분석하게 만듭니다. 왜 고3 문장이냐면 그 정도 문장을 1학년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보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어렵게 가고 있는데 목동권에서 지금 고등학교 양정고, 영일고, 한가람고, 기출문제 등 같은 걸로 지금 직접 문장 구조 분석하면서 아이들이 실제 내신에 가면 어떤 문장을 볼지 지금 같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말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인데 바로 구문독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우리 양정고 아이들 평가원에서 1등급 고3 맞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강좌가 지금 화요일, 목요일 날 5시부터 7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만약에 내가 지금 앞 수업을 놓쳐가지고 구문 문장 구조 놓쳤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구문독해 특강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구문독해 특강으로 들어오시면 문장 구조 보는 법부터 제가 독해까지 처음부터 다시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이 구문독해 특강은 월요일, 금요일 1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월이 되면 우리 양정고 학생들 예비 1학년 발표가 되죠. 양정고 1학년만을 위한 양정고 예비 내신반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 1년 동안 보게 될 양정고 부교재 지문과 교과서 문장을 가지고 문장 구조 분석뿐만 아니라 영작 서술형 기출문제까지 다 완전히 풀릴 겁니다. 고3 평가원은 물론이고요.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를 미리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양정고의 부교재는 다른 학교 부교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사실은 양정고에서 지금 부교재로 컨셉 유형 독해라는 걸 쓰는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빨리 써도 2학년 때부터 쓰는 교재예요. 그만큼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미리미리 영작 문제와 그 다음에 문법 그리고 해석, 독해까지 연결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고3 평가원 모의고사를 가지고 저희가 1월부터 끌고 가면서 마지막에 고3 내신 3학년 3월 내신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1등급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근데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저한테 오는 학생들은 기본 개인차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클리닉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수요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 클리닉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두냐면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는 화목이나 월금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제 원칙이 뭐냐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와서 이 친구가 미진했던 부분 아니면은 이 친구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목요일날 금요일날로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다음 수업으로. 그게 누적될수록 아이가 힘을 잃어요. 수업 참여를 봐도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중요시하는 거 많이 부족한 학생들은 제가 예습까지 시킵니다. 그래야 다음 수업에서 본인의 역할이 보이고 본인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자세, 내가 할 수 있구나. 애가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클리닉에서 많이 부족한 학생은 제가 예습까지 따로 잡고 시키고 있다는 점 전달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 들어가서 뭐가 중요한지 첫 번째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기본기는 3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잡으면 무조건 1등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내가 중학교 때 영어가 좀 비슷하더라도 전혀 자신감 없을 필요 없고 지금부터 하시면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1등급 가능합니다. 특히나 5등급제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저와 함께하고 있는 학생들은 정말로 제가 내신 기간 들어가기 전부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실력을 만드는 건 내 몫이다 라는 책임감으로 아이들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려서 감사하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